가위바위. 현타 안 오세요? 응? 현타 안 오세요? 뭐라고요? 현타 안 오세요? 뭔 현타가 와? 리얼 가이드 노래 불러줄까? 자, 첫 쪽에 질문 1, 3, 4요. 1번, 3번, 4번. 2번. 자, 1번. 다음 방정식의 두 해의 차가 궁금하다 하지? 네. 자,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12는 0. 인수분해 했어요? 인수분해 되는 건데요? 네. 3, 4 플러스 마이너스. 네. 그래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4는 0. 따라서 x는 3 또는 마이너스 4지. 네. 자, 두 근의 차라는 게 무슨 뜻이야? 아, 둘이 빼라. 차라는 건 빼는데 누구한테서 누구를 빼? 큰 거에서 작은 차라는 건 무조건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라는 거야. 그래서 3에서 마이너스 4를 빼는 거기 때문에 3 더하기 4로 바뀌어서 답은 7이 되는 겁니다. 무슨 오해를 해왔고 틀리셨길래. 자, 두 번째 2차 방정식 2번 3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a는 0 이라는 문제를 풀었더니 해가 이상하게 생겼죠? 누가 봐도 인수분해 되지 않는 모양인 거지? 네. 그럼 뭘 사용해야 돼? 근해 공식을 사용하면 좋다. 아, 저희 시행평가는 그거 아니에요. 근해 공식 그거. 그래도 그래서 물어봤잖아. 그 공식 이렇게. 수행평가 언제냐고 물어봤잖아. 내가 그래서. 다음 주. 자, 좀 이따 한번 또 해봅시다. 자, 근해 공식 x는 영훈이가 불러봐. 분모에 뭐 써야 돼? 3. 자,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에 근해 공식은 어떻게 돼요? 2a분의 마이너스 b 루트 b제곱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4ac. 선생님이 그래서 짝수 공식 안 가르쳐 주려고 맨 마지막에 가르치는 이유가 정확하게 외우고 나서 변형된 공식을 외워야 돼. 자, 여기서 짝수 공식이 있었지? 언제 쓸 수 있다? b가 짝수일 때. 짝수일 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여기 써 있는 수가 짝수일 때는 짝수 공식이라고 또 하나 있지? 네. 그게 뭐예요? a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제곱 마이너스 ac. 이때는 4가 없어요. 네. 이래야 루트 안에 막 끄집어내고 하는 행동들이 막 줄어든다고 그랬었지? 이거 지난 시간에 알려준 거지? 맞아요? 네. 이게 뒤섞이면 여기서 이제 4자 빼먹고 싶은 거야 막. 안 됩니다. 선생님 웬만하면 제일 오리지널인 것부터 출발해서 익숙해지면 그 다음 거 알려주고 싶어 하는데 그게 뒤섞이기 시작하면 이제 답 없는 거야. 무조건 실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는 x의 개수가 짝수야 아니야? 아니요. 아니니까 그냥 기본 공식 써야겠지? 네. 자, 그럼 영훈아 분모에 뭐 써야 돼? 2랑 마이너스 7. 마이너스 분모가 뭐라고 써 있어야 돼? 뭐라고 써 있어? A. 그래, 그럼 여기서 2a에 해당되면 몇이겠어? A. 공식 공부를 하나도 안 하네. 이 식에서 a에 해당되는 알파벳이 뭐야? 이거 바꿀게 선생님이 k m으로. 자, 이 문제에서 a에 해당되는 애가 누구야? 3x제곱. a는 x제곱의 개수잖아. 네. 그러면 여기서 x제곱의 개수는 뭐야? 3이요. 그래. 그러니까 a에 해당되는 애는 몇이야? 3이요. 네, 3만 말하는 거야. 어디까지 말할 줄 모르겠다고 다 말하면 안 되는 거야. a는 3이야. 이 문제에서 b에 해당되는 애는 누구야? 마이너스 7. 네. c에 해당되는 애는 뭐야? M.
자, 그러면 분모에 뭐라고 써야 되겠어? 3. 분모에 뭐라고 돼 있어? 2예요. 그럼 분모에 뭐라고 써야 되겠어? 3x. A가 몇이야? 3이요. 그럼 여기 뭐 써야 된다고? 2A야? 네. A가 몇이라고요? 3이요. 그럼 몇이라고 써야 되겠냐고. 2하고 3하고 뭐 하라는 거야? 그럼 몇이야? 9. 어? 9. 2하고 3하고 곱하면 9야? 6이요. 몇이야? 6이요. 찍지 마. 모르면 질문을 하면 돼. 자, 다시 여기다가 2 곱하기 A가 3이니까 3 넣고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7이니까 괄호 안에 넣어줘야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마이너스 7인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4 곱하기 A 3 곱하기 C M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소린 거야. 이해돼? 네. 집에 가서 연습 하나도 안 하지 너. 공식을 배우면 집에 가서 10번 100번 쓰는 거야. 지난 시험지 풀이에 이런 거 있어 없어? 있지? 네. 집에 가서 복습 안 하지? 실력 1도 안 나아진다고 몇 번을 얘기를 하니? 어? 너 나랑 이제 수업한 지 한 달 됐잖아, 그지? 네. 공부하세요. 네. 똑같아. 기본 공식 대입하는 거 지금 이거 2번이야 2번. 2번을 못 푼다? 그 말은 이 시험 망했다는 소린 거야. 잘 기억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벌써 6월 4일이야. 어? 시험 한 달도 안 남은 게요 너네. 자, 근데 헷갈릴까봐 여기다 A라고 쓴 거니까 C에 해당되는 알파벳이 A인 거야. 이 A랑 이 A는 같은 A가 아니야. 헷갈리지 말라는 거야. 알겠어? 네. 자, 그래서 6분의 플러스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가 플러스 7로 바뀌었고 루트 안에 마이너스 7의 제곱은 49 마이너스 12a 이렇게 써지는데 문제에서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6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적혀 있어.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b에 해당되는 건 몇이겠어요? b에 해당되는 건 몇이야? 7. 똑같은 위치에 있는 7. 자, 요 루트 안에 계산한 게 13이 돼야 되니까 상수항 2항 마이너스 36 양변 마이너스 12로 나누면 A는 3 나오죠? 그래서 문제에서 A랑 B랑 더해주세요니까 답은 10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 네. 오냐 하는 시기는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영훈아. 연습 안 하면 에이 뭐 선생님이 뭐냐 제대로 보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안 보면 공부 안 할게? 그럼 실력이 좋아지나? 여기 수업료내 보는 거잖아. 니네 돈 내고 돈 아까워서라도 공부해야지. 자, 3번. 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완전 되겠지. 중근을 갖는다는 건 완전 제곱식은 0꼴을 만들 수 있다는 소리지. 네. 자, 다른 걸로는 어떻게 돼? 완전 제곱식은 0꼴 만들 땐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써먹기가 편하거든? 네. 네. 그거 말고 또 하나가 뭐 있었어? 근의 이 말은 근이 한 개뿐이라는 건데 근의 개수를 알려줄 때 써먹는 게 뭐야? 한별씩. 판별식이 어때야 돼? 0이요. 응? 0이요. 판별식이 0이면 근이 한 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근이 2개. 근이 2개. 서로 다른 2개. 0보다 작으면 근이 없어요. 근이 없다. 그 판별식은 어디서 갖고 오는 건데? 근의 공식. 근의 공식에 루트 안에 들어있던 그 식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놈이지? 네. 이 문제는 그걸 쓰는 게 유리합니다. 네. 자,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x
플러스 k 플러스 1은 0. 자, A에 해당되는 거, B에 해당되는 거, C에 해당되는 애가 있는데 판별식이라는 건 x의 개수의 제곱 마이너스는 제곱해봤자 플러스니까 쓰나 마나지? 네. 그래서 k 플러스 1을 제곱한 거 마이너스 4 곱하기 x 제곱의 개수 곱하기 상수항 두 개 되니까 괄호 안에다 넣어줘야 연산 실수가 없겠지? 얘가 0 되는 거 찾아주세요 이거야. 왜 오는 거야? 아, 중근열 맞아? 근이 하나야? 판별식이 0이라는 소리구나. 저번에도 똑같이 정리해줬습니다. 자, 공식처럼 흘러가는 유형이 정해져 있는 애들은 항상 얘기하죠? 외웠니? 못 외웠냐? 자, 이 3번이야, 3번. 3번에서 대단한 게 묻는 게 아니라 외웠니, 안 외웠냐, 보통은. 초반은 대부분 다 뭐야? 어렵냐, 쉽냐는 나중이야. 내가 알려줬고 외웠니, 안 외웠니를 묻는 거야. 어려운 공식이고 쉬운 공식일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 외웠니, 안 외웠니를 묻는 거야. 이거 쉽다고 말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너무 유명하다는 거지. 이 정도는 너네가 노력해서 외웠어야지 라고 선생님이 질문을 하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전개 잘 해보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4랑 k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랑 1이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4는 0 동류항별 계산해주면 이게 성립하게 하는 k가 뭔지 찾아달라는 거지? 네. 딱 봐도 k가 주인공인 2차 방정식이지? 네.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k-3, k 플러스 1은 0. 따라서 k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지? 네. 자, 그럼 뭘까? 그랬더니 아, 그런 k들을 다 곱해주세요. 3하고 마이너스 1하고 곱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 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어요? 네. 계산 복잡할 거 있죠. 귀찮지. 20도 만들어내고 전개 잘해야 돼. 또 여기서 연산 실수하면 이상하게 답 나올 거고 2차 방정식 결국 또 풀게 합니다. 조건 못 외우면 여기까지 와. 못 와? 못 와. 자, 4번 분수랑 소수의 괄호까지 포함되어 있는 2차 방정식이네. 자, 분수, 소수, 2차, 괄호까지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하는 게 뭐야? 분수는 분모를 없애는 거고, 소수는 소수들을 없애는 게 핵심이지. 다 자연수가 되게 하길 원하지. 자,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것도 선생님이 실수하지 말라고 어떻게 했어요? 분자에 항이 여러 개 있으면 뭘 곱해줄 때 실수 안 하게끔 없는 괄호를 그려놓고 시작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그랬지? 네. 플러스 2x는 0.5. 자, 얘를 자연수로 만들고 싶으면 개수가 몇을 곱해야 돼?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몇을 곱해야 돼? 3. 자, 이 소수가 자연수가 되려면 몇을 곱해야 돼? 10. 맞지? 그럼 3하고 10을 동시에 자연수가 되게 하고 싶어. 30. 그렇지. 30씩 곱해주세요. 원래 더 적게도 가능하지만 다 모든 항에 분수 소수에만 30 곱하는 거 아니야. 2x에다가도 30 곱하는 거야. 꼭 요거 빼먹어서 지난번에 틀렸었지 서주. 10 x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60x는 얘랑 얘랑 곱하면 15 x 마이너스 2. 여기서 어떤 사람은 선생님 여기 다 5의 배수니까 5로 나누고 시작해도 되나요? 그러면 더 좋겠죠. 수가 너무 큰 게 마음에 안 드니까 5로 나누면 여기는 3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분배 법칙. 그 다음 는 0꼴로 만드는 게 기본이니까 얘네들 다 좌변으로 이항. 자, 얘랑 얘랑 동류항이고 얘랑 얘랑 동류항이니까 연산들 해주면 x항들, 상수항들,
인수분해 되니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지? 네. 그랬을 때 두 분을 더해주세요니까 얘랑 얘랑 더하는 거지? 네. 자, 둘 다 마이너스잖아? 네. 더하기 빼기는 뭐야? 나 왼쪽으로 갔는데 또 왼쪽으로 갔었지? 네. 아, 우리들은 왼쪽으로 2분의 얘가 마이너스 2분의 8에 해당되는 거니까 2분의 8하고 2분의 1을 합하면 2분의 9겠지? 우리는 왼쪽으로만 2분의 9만큼 갔어. 그래, 합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부호 실수해갖고 무슨 플러스 2분의 9를 찾는다든가 뭐 4 빼기 2분의 1을 한다든가 이런 일 안 생기게끔 초보적인 실수는 줄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주 둘째 주 6번. 저 8번. 또 5번. 자,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51살, 아들의 나이는 27살. 아버지의 나이의 4배와 아들의 나이의 제곱이 같았던 것은 N년 전이다. 자, 이런 문제 중1 때 비슷하게 했어. 대신 사용하는 식이 2차식일 뿐이야. 자, 현재 나이와 N년 전 나이를 기준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자, 궁금한 게 N년 전이 궁금하다는데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51살, 아들의 나이는 27살. 자, 그럼 N년 전 아버지의 나이는 식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51. 그렇지. 51 빼기 N. 아들의 나이는 27 마이너스. 27 빼기 N. 근데 N년 전에 뭐래요? 아버지의 나이의 4배와 와는 는으로 바꿔도 돼요. 가, 와 이런 거는 는으로 바꿔보면 아버지 나이의 4배는 뭐랑 똑같대요? 아들의 나이의 제곱. 아들의 나이 이거잖아? 27 빼기 n의 뭐? 제곱과 같았대. N년 전에 아버지 나이에 4배 한 거랑 아들의 나이를 제곱한 거랑 같았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다. 번역하는 거야. 우리말을 수식으로. 그러면 자, 전개 204 빼기 4n은 27의 제곱.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어차피 약분할 거라. 2배 앞에 거니까 마이너스 54n 더하기 n 제곱. 자, 쌤은 다 우변으로 이항해서 능형꼴 만들 건데 n 제곱이고요. 요거 넘어오면 플러스 4n이라서 마이너스 50n 되고요. 더하기 27의 제곱에서 빼기 204를 할 거야. 됐나? 이걸 계산을 하긴 해야 되네. 그지? 27의 제곱은 30 빼기 3에서 900 빼기 90, 180 더하기 9, 729? 아, 729야? 얘가 729. 아, 그러네. 3이 6축이었구나. 빼기 204는 505 이렇게 나오네. 500, 아니 왜 505야? 525 이렇게 나오네. 자, 여기 계산해 준 게 525. 자, 50 차이가 나야 되거든. 근데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가 봐. 그치? 여기 마이너스고 여긴 플러스니까. 자, 그럼 525 둘이 곱해서 525 더하면 50이 나오는 거니까 5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3, 5, 15랑 5, 7에 35랑 15랑 35랑 더하면 몇이야? 50. 50.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5 이렇게 하는 거거든? 네. 네. 됐어요?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n-15, n-35는 0. n은 15 또는 35년 전. 근데 아들 나이가 27살인데 35년 전에 있지도 않잖아 얘가. 네. 말이 안 되지 이거는. 네. 그래서 몇 년 전? 15년. 15년 전. 답은 15년. 이렇게 됩니다. 이건 식 세우는 거 너네 워낙 싫어하니까 이게 1단계고요. 2단계는 수가 너무 커. 이거 수 처리 못해갖고 짜증난다 이러서 어버버버 하다가 시간 끄는 경우 엄청 많아요. 요때 시험 문제 어려웠네. 초반부터 계속 연산하는 걸 엄청 시켰네. 자 6번 이거 비슷한 거 저번에 한 거 같은데 도너츠 넓이 구하는 것처럼 해서 마지막 문제 있었잖아. 원을 조금 넓혀서 아, 늘어난 넓이가 몇이고요. 비슷하잖아. 원 얘기 나왔으니까. 자, 큰 원과 작은 원을 이어 붙여서 중심을 지나가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둘이 시작부터 끝까지의 길이가 42래. 자, 그 다음에 두 원의 넓이의 합이 261파이일 때 큰 원과 작은 원의 반지름의 차이가 궁금해요 라고 돼 있네. 자, 뭘 미지수로 둘까? 반지름의 차이가 궁금하대. 뭘 미지수로 둘래? 큰 원의 그 지금 궁금한 게 뭐야? 반지름이요. 누구의? 큰 원과 작은 원의 반지름의 반지름의 길이의 길이의 차. 그럼 큰 원의 반지름도 알아야 되고 작은 원의 반지름도 알아야 되네. 네. 모르는 게 두 개인데 그럼 식을 미지수도 두 개로 할 건지 하나로 표현이 가능한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지? 그러면 큰 원의 반지름 작은 원의 반지름 둘 다 몰라. 그럼 얘를 x 얘를 y라고 해봐. 모르는 게 두 개니까. 네. 1차 연립방정식 때 이런 거 했잖아? 네. 그럼 아는 게 뭔데? 모르는 게 생겼어. 이제 미지수를 정했어. 네. 그 다음에 식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네. 아는 힌트가 뭐 있냐고. A 선분 AP가 42다. 그래요. 그게 뭘 의미하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랑 연결이 어떻게 되는데? 반지름 큰 원의 지름이랑 작은 원의 지름을 더하면 그게 42다. 큰 원의 지름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EX 작은 원의 지름은 EY 더하면 42다. 양 다 짝수들이니까 2로 나누면 이렇게 되지? 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y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작은 원의 반지름을 21 마이너스 X 21 빼기 x다 이렇게 할 수 있지? 네. 그럼 문자가 이제 한 종류밖에 없지? 네. 맞아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힌트가 뭐야? 두 원의 넓이를 더했더니 261 파이예요 라고 돼 있지? 이렇게. 자, 큰 원의 넓이는 식으로 어떻게 돼? X 제곱 곱하기 파이 작은 원의 넓이는 식으로 어떻게 돼? 21 마이너스 x 제곱 곱하기 8. 두 원의 넓이를 더한 게 261 파이예요. 네. 자, 모든 항에 파이가 곱해져 있으니까 나눠주면 이제 뭐가 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x제곱 더하기 전개 441 빼기 42x 더하기 x제곱은 261 공유항 2x제곱
마이너스 42x 플러스 441 하고 261 이항하면 빼기 261은 0 이렇게 되죠? 정리해서 다시 써보면 2x 제곱 빼기 42x 요거 계산해주면 180 0 다 짝수네? 2로 나눕시다. x제곱 빼기 21x 더하기 90은 0. 자, 이거 인수분해 15 곱하기 6은 90인데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1이지? 맞아요? 네. 그래서 x 마이너스 15, x 마이너스 6은 0. x는 15 또는 6인데 x가 뭘 의미한다고 그랬지 우리? 큰 원의 반지름. 큰 원의 반지름이야. 얘가 6이면 15면 21에서 15를 빼면 6. 얘가 큰 거 맞지? 네. 그런데 큰 원의 반지름이 6이면 여기다 6 넣으면 작은 원의 반지름이 15가 나오지? 네. 앞뒤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아. 이거 말고 요걸 우리는 생각하자 이거지? 왜? 여기 좀 잘려가지고. 쌤은 잘린다 그랬잖아. 아니 칠판이 잘렸어요. 살짝. 살짝. 아까 다 맞춰놨는데? 칠판에 끝까지. 혹시 너 만졌지? 너 누르면서 건드렸지? 아니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여기까지 나오게끔. 저 손이 계속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살짝 네. 자 어쨌든 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반지름의 차이라고 그랬으니까 큰 거 빼기 작은 거 해주면 답은 9가 되겠지? 네. 그래서 답은 9가 됩니다. 너네 잘소리 해봐요. 집에 와서 복습 안 하면 뭐 어차피 이거 프린트 쌤이 4번 5번 자 까먹을 뻔했네. 교과서 안 풀고 있으면 교과서 풀어라잉. 알겠어요? 교과서 몇 번씩 풀어야 돼? 최소 5번 푸세요. 교과서 5번은 풀어야 돼. 영훈이는 더더욱이나. 알겠어요? 1순위가 교과서, 2순위가 기출문제. 알겠지? 네. 3순위가 이제 뭐 백발백중이 뭐 외부 교재들인 거고 1순위가 교과서. 교과서만 완벽하게 파헤쳐도 못해도 70점 이상 나옵니다. 교과서 문제 저기 무시하지 마세요. 걔는 어려워. 쉬운 건 쉽지만 어려운 건 꽤 어려워요. 자, 그 다음 8번이라고 그랬지? 자, 다음 보기에 있는 것들을 식으로 나타낸 게 2차 함수였으면 좋겠대. 2차 함수였으면 좋겠대. 자,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운 거죠? 응? 나는 X각형이래. 여기 뭐 이렇게 됐습니다. X각형이야.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는 N각형이라고 배웠죠? 네. 대각선의 수 구하는 공식 기억하는 사람 있나 혹시? 아무도 없겠지? 네. 그게 문제야. 자, 그러면 네이버라도 찾아봤어요? 이 문제 풀면서 대각선 수 구하는 공식 까먹었다. 에이, 모르겠다. 네이버, 유튜브 뭐 어디 물어봤어? 그건 공부가 아니잖아. 기억력 테스트지. 기억이 없는 거를 까먹은 거를 어디서 다시 새롭게 넣어야지 할 거 아니야. 노력은 안 하고 모른다. 질문하면 되지. 힘들어요. 자, 2분의 x 빼기 3이에요. 그게 대각선의 수 y가 되는 거야. 자, 왜? 이거 공식이니까 외워둬도 좋고요. 응? 왜 그러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육각형이 있다. 육각형이 있다. 이걸 해봐야 너네가 이해도 안 할 거고 외우지도 않겠지만 한 번 더 하지. 자, 이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몇 개야? 3개. 3개. 왜? 자기 자신한테 못 긋고요. 네. 양옆은 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못 그어. 그래서 남은 3개한테만 그을 수 있어. 네. 근데 그 짓을 이 꼭지점에서도 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하고요.
여기서도 할 거고요. 여기서도 할 거야. 6군데서 모두 할 거야. 해놓고 봤더니 어라? 한 번만 그어도 되는 대각선들이 다 두 겹이 돼 있네? 모두 두 겹이네? 왜냐하면 나도 긋고 쟤도 그었으니까. 그래서 나누기 2 하는 거야. 그래서 x-3은 한 꼭지점에서 긋는 대각선의 수. 근데 그걸 모든 꼭지점에서 할 거고, 근데 그렇게 긋다 보면 두 겹이 되기 때문에 나누기 2 해야 돼. 자, 근데 여기 x 곱하기 x가 뭐가 되는 거야? x 제곱이지. 네. 그러면 이거는 2차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네. 2차식이 미지수 x 제곱이 있는 거잖아? 네. 맞지? 네. 그래서 1번은 2차 함수 맞아요. y를 만들기 위해서 x를 가지고 제곱이 포함되어 있는 식이야. 그러니까 너 2차 함수 맞아. x 제곱을 가지고 포함해서 뭐 물론 1차나 상수항이 있어도 됩니다. 자, 쌤이 지금 수학적인 용어를 쓰잖아. 아주 간단한 x를 포함한 식, 1차 항, 2차 항 이런 말을 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 들으면서 1차 항? 그게 뭐지? 상수항? 그게 뭐였지? 그러면 복습하셔야 돼요. 계속 얘기합니다. 단어도 못 외우는 애는 문장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응? 우린 지금 문장 문제를 풀고 있지? 네. 근데 그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를 해석 못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지만 이것도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다각형 때 배웠던 공식이지. 이해됐어? 네. 자, 2번.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육면체의 부피. 정육면체가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x래. 그러면 모든 변의 길이가 x니까 모서리라고 부르지 보통. 네. 자,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x x 정육면체 부피 어떻게 구해? x 세 개를 다 곱해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하는 거지. 네. x 곱하기 x니까 x의 세제곱. 그럼 얘는 몇 차야? 3차. 얘는 3차 함수야. 그래서 2번은 탈락. 답은 이미 1번에서 끝난 겁니다. 3번 가로가 x, 높이가 6인 삼각형의 넓이. 가로가 x, 높이가 6인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지? 네. 이건 몇 차야? 1차. 1차. x가 지수가 1밖에 안 되지? 1차야. 1차씩. 그래서 3번도 틀린 겁니다. 자, 4번. 또 중학교 1학년 거 나왔네? 자, 거리, 시간, 속력 사이의 관계식 어떻게 돼?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복습하는 거야. 아, 까먹었다. 그럼 찾아봐야 되는 거야. 아, 맞다. 그런 게 있었다. 아, 짜증나. 또 나왔네. 아유, 되게 싫었던 놈 또 나왔어. 괜히 짜증나. 그러고 지나가면 계속 틀리는겨. 뭐야? 거리는 시속 곱하기 시속 네, 곱하기 시간 곱하기 속력. 시간 곱하기 속력. 이거에 따라서 두 가지.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시속 x. 아, 속력이 x라는 소린 거지. 네. 네. 자동차가 60km를 달리는데 아, 거리가 60이라는 소리지? 네. 그때에 걸린 시간 y. 시간이 궁금한 거지? 네. 시간이 궁금할 때 세우는 식은 뭐가 돼요? y는 속력. x분의 거리. 60이지. 네. 자, 이거 1학년 1학기 때 배웠죠? 이런 관계식을 뭐라고 부르게? 반비. 이걸 반비례라고 불러. 자, 그럼 얘는 몇 차식이게? 0차식. 아직 답 나오지 않았어. 2차식. 1차식. 초차식. 얘는 몇 차식? 안 불러요. 다항식이 아니야.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건 외계인이라고 그랬어. 아. 다항식 자체가 아니라고 그랬어. 다항식 자체가 아니라고 그랬어. 분모에 미지수 있는 건 다항식 자체가 아니야. 알겠어요? 네.
다항식. 항이 무슨 뜻이야? 항들을 덧셈 뺄셈으로 엮어놓은 식이 다항식이거든? 네. 그치? 그럼 항이어야 될 거 아니야? 우선 나한테 모인 게. 항이 뭐야? 항의 뜻? 맨날 이런 데서 걸리는 거야. 항은 수와 문자들의 곱셈으로 연결돼야 돼. 근데 분모에 문자가 있다는 건 문자를 뭐 했다는 거야? 나눴다. 나눴다는 거야. 60 나누기 x를 했다는 거야. 문자를 곱하지 않고 나눴어. 그럼 너는 항이 아니야. 왜? 항은 문자들을 곱해서 만든 식이라고 우리가 이미 약속했거든. 넌 그 약속을 벗어났잖아. 알겠어? 맨날 다항식만 본다고 되는 게 다 다항식이 아닙니다. 알겠어? 얘는 애초에 우리 이야기 안에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조건에 안 맞아. 야, 몇 차씩 얘기하는데 넌 차수 얘기하는 애가 아니잖아. 너는 그냥 외계인이잖아. 다른 애잖아. 응? 은기중 얘기하는데 왜 은행중이 껴들어? 그지, 현성아? 네.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4번은 반비례식. 쉽게 말해서 몇 차식, 차수, 다항식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차수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한 자루에 500원인 연필을 X자루 샀을 때 내야 되는 돈. 뭐예요, 이게? 내가 내야 되는 돈은 500원짜리를 X개 산 이만큼 내는 거지. 이걸 중학교 1학년 때 뭐라고 불렀어? 정비. 네, 정비례. 문자에 수만 곱해서 더하기 빼기 없는 거. 정비례. 여기에 이제 수까지 추가되면 우리가 뭐라고 불러? 1차 함수. 그럼 얘도 1차 함수라고 불러도 되는 거 아닙니까? 1차식인데? 맞아요. 1차 함수 중에 상수항 없는 애를 특별히 뭐라고 불러? 정비례라고 불렀던 거야. 오케이? 네. 특별히. 똑같은 학생인데 특별히 너만 남자. 이렇게 불러준 거야. 조건이 다른 애는. 너 사람 아니야? 학생 아니야? 맞잖아. 근데 그 중에 남자인 건 너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따로 불러준 거야. 넌 남자니까 사람은 아니야. 뭐 이러진 않잖아. 그지? 네. 다 갖고 있는 거야. 특징을 여러 개 중복해서. 자, 그래서 답은 어쨌든 1번. 어렵지 않은데 틀리는 이유는 대부분 뭐라고요? 까먹어서라고. 까먹어서. 제발 좀 외워라. 그리고 뭐를 해야 돼? 안 잊어먹으려면? 그래, 제발 가서 다시 좀 봐. 다시 풀어보기까지 힘들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오늘 이런 거 정리한 거 있잖아. 단어들. 이런 거라도 좀 외워. 그것만 외워도 문제가 한 3분의 1은 시야가 넓어진다니까. 뭐 시키는 줄 알면 계산할 줄 안 되니까. 자, 자수 여기까지. 그 다음 쭉. 11, 12죠. 9번은 없어요? 자, 10번. 자, 이것도 참 많이 했다, 그지? 10번은 안 푸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오이. 지금 현재 은계중 기준으로. 자, 그럼 은행중 기준으로 오늘 설명을 한번 할게요. 자, y는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 자, 어차피 뒤에도 써먹어야 되니까 너네들 어차피 나중에라도 써먹어야 되는 거니까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꼴은 뭐예요? y는 여기가 2x, 2는 a는 안 바뀌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2x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q꼴. 왜? 이래야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돼? p, Q. q가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얘를 이거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너네 풀지 않아도 돼 했던 문제들의 전부 다가 이거야. 얘를 얘로 바꾸는 건 아직 선생님이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사실 했지 저번에. 예전에 하긴 했는데 시험 대비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빼놓은 건데 은계중은 여기까지가 아직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안 한 건데 얘네는 들어갈 것 같으니까. 자, 2차 방정식 때도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그거 있지. 어거지로 완전지 없이 만들기. 네. 자, 여기는 얘를 못 건드리기 때문에 여기서만 놀아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조금 차이점이 여기 x가 포함되어 있는 2차항과 1차항을 2차항의 개수로 인수분해합니다. 2하고 묶는 거야. 여기처럼. 그러면 2로 하면 이렇게 곱해서 얘가 되려면 x제곱이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4x가 있지. 네. 그리고 상수함은 필요 없어. 뭐 나가 있어. 이러는 거야. 됐나요? 네. 자,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완전 제곱식이 되길 원하는 거잖아. 자, 얘가 완전 제곱식 되고 싶어. 상수항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4. 그렇지. 얘의 뭐가? 반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지. 네. 플러스 4. 그럼 옛날 같으면 양변에 이거 한다는데 이번에 그거 안 쓴다고 그랬잖아. 네. 그럼 이 괄호 안에서 내가 상쇄할게. 더했다 뺐다 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거 아님?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게 스킬이야 여기서. 요 세 개는 완전 제곱식 만들 때 쓸 거고 요건 필요 없잖아? 그래서 2를 만난 후 나가줘. 이렇게 된다고 그랬었지? 네. 자, 그래서 써보면 y는 2 완전 제곱식 만들자. x 반 제곱. 자, 마이너스 4가 2를 만나면 마이너스 8. 그럼 써준대. 플러스 4 있었는데 마이너스 8. 끝났어 이제. y는 2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지. 네.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됐죠? 2, 마이너스. 그렇지. 2 마이너스 4가 된 거야. 이게 핵심인 거야. 끝났어.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손가락에서 멈칫하는 거 없이 호로록 하고 올 수 있어야 돼. 1000번 써도 안 아까워. 왜냐? 고등학교 때도 써먹을 거거든. 까먹고 나중에 또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지금 익숙해지세요. 네. 엄청 자주 쓸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얘를 이동시켰어. 얘를 이뤄내잖아? 얘를 이동시켰어. x축으로 어쩌고저쩌고. 맞아요? 그랬더니 옮겨진 애가 얘래.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 0, 마이너스 1. 그렇지. x좌표만 봐봐. 2가 0이 됐네? 그럼 x축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야? 마이너스 2. 그렇지. x축의 방향으로 왼쪽으로 두 칸만 움직였다는 소리지. 네. 그 다음에 y좌표들 보면 어떻게 된 거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그렇지.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1이 된 건 커진 거잖아. 네. 3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지. 네. 그랬더니 문제에서 뭐래요?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시켰어요 라고 되어 있죠? 네. 답 나오는 거지. 오. 그러니까 요걸 요렇게 바꾸는 거고 요렇게 하는 건 우리 여러 번 풀었잖아. 그지? 평행 이동하는 거 많이 했었지? 네. 기억나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단계가 추가되는 거야.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하다. 엄청 자주 쓰일 거다. 진짜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알겠지? 자, 선생님이 뭐만 하면 야 얘도 중요해 쟤도 중요해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 그지? 진짜 중요한 게 고등학교 너무 많아. 그게 문제야. 중학교 거는 고르다 보면 뭐 한 학기에 한 30개? 40개? 아니 한 학기에 3, 40개면 적은 거 아니야? 지금 아직 고등학교 얘기 안 했잖아. 고등학교 한 학기에 한 100개? 200개? 3.5배. 근데 그 어려운 것들의 난이도가 중학교 때보다 당연히 또 복잡하고 길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영어 단어 알파벳 한 5개, 6개 붙어있는 단어 하루에 50개씩 외워 이랬다면 고등학교 같으면 알파벳 10개 붙어있는 단어를 200개 외워. 4배니까 괜찮은 게 아닌데 알파벳 개수가 더 헷갈리는데? 뭐 이런 느낌이야. 이번에 선생님 유튜브를 보다가 그런 거 있잖아. 뭐 동기부여 이런 것들 있잖아. 근데 어디 무슨 직업이랑 관련된 학원 강사님인가 봐. 그러면서 맞다. 일본으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준비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학원 원장인가 봐. 그러면서 일본어 잘해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앞에서 앉아있는 그 학생들한테 좀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 사실 애니메이션 좋아해서 뭐 일본어는 뭐 잘하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굉장히 많은 특히 남학생들이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를 자막 없이 다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수준에 있어서 자기가 일본의 취업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조금만 다듬어서 일본 가서 취업을 하겠다고 온다. 근데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단어는 우리 알겠지만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거 영어 알아듣기 좀 쉽거든? 왜냐면 그 대상이 누구야? 보통 애들도 봐도 되는 애니메이션이잖아. 그러니까 쓰는 단어나 문장이 애들 기준인 거야. 고급 언어가 안 나와. 근데 직장인은 직장인들이 쓰는 전문 용어부터 해서 써야 되잖아. 그리고 어투도 있잖아. 7살짜리 애들이 말하는 문장하고 어른이 말하는 문장은 좀 다르잖아. 같은 상황이라도. 절대 자기 실력을 믿지 마라. 관광 가서 아무 문제 없이 의사소통하면서 물건 사고 대화한다고 그걸 직장인의 수준하고 똑같이 비교.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요. 영어 돼요? 한국에서도 직장 들 때 영어 해야 되잖아. 그 일본 내에서만 하려고 직장인이 될까? 일본 회사도 미국이랑 영어 되는 회사들이랑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어도 당연히 돼야 돼. 한국 가서 취업할래. 그렇지. 한국에서 차라리 일본어 잘하는 애로 취업하는 게 낫지. 일본 가서 취업하려면 일본에서 요구하는 외국어도 할 줄 알아야 돼. 일본에서 왜 취업해요? 뭐 월급 많이 줘요? 아니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월급 적어요. 아 왜요? 그런 거 경력. 아 로망. 그리고 이제 일본이 뭐 이래서 애니메이션 맨날 봤더니 나도 비적가. 너의 이름은 그 동네에서 기차 타면서 돌아다니고 싶은지도 모르고. 로망이에요. 그것도 로망인지 노망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자, 11번. 야, 이거 도대체 몇 번 하면 머릿속에 들어갈래? 자, 지면에서 땅에서 네. 수직으로 어떤 물체를 쌓아 올렸대. 네. 자, x초 후 높이 얼마나 많이 하니? y는 마이너스 4.9 x제곱 플러스 29.4 x 이렇게 돼 있지? 네. 자, 아니 좀 이상한 게 아니라요. 요것도 표준형 만드는 그거야. 아. 10번하고 11번은 다 똑같은 문제. 12번은. 어쩐지 안 풀리나. 그럼 이건 지금 풀지 마요. 아, 이게 표준형 문제가 계속 있어서 그래. 13번도 넘어가고 14번 넘어가고 15번 넘어가고 15번도 넘어가야 되고 16번 또 넘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거 못 푸는 게 이게 논술형 1번은 풀어야 되고 아이고. 2번도 풀어야 되고 아이고. 3번은 안 풀어도 되고 네. 논술형 1번, 2번으로 가볼게요. 내가 못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어상이 안 해. 이제 배웠으니까 할 수 있어야지. 오늘 집에 가서 해봐. 너는 표준형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좀 전에 설명해줬잖아. 나도 이게 좀 33분? 오케이. 두 개 풀고. 자, 오늘 숙제 내주는 거 이따가 프린트도 프린트지만 네. 이따가 근해 공식 끌어내는 거 한번 적어줄 텐데 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오, 다행이네. 다른 분들도 집에 가서 20번씩 써오는 게 숙제입니다. 전 이미 외웠죠. a-1 x제곱. 문제 시작할 때 이렇게 써있다. 2차 방정식. 내가 2차 방정식이래. 네. 내가 2차 방정식이려면 네. A의 조건. 내가 2차 방정식일 수 있는 A의 조건은 뭘까? 자, X가 주인공인 2차 방정식인데 나 2차 방정식이야. A의 조건. A는 1이 아니다. 왜? 1 하면은 0이 개수가 0 돼가지고 1이면 1 빼기 1은 0 돼서 0 곱하기 X제곱은 0으로 사라져 버리지. 네. 2차가 아니게 돼. 아 소지 왜? 기억나? 이거 저번에는 했던 거?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니야? 백발백중 때 두세 번 나왔어. 그지? 그래서 이건 풀기 전부터 기억해두면 좋아요. 함정에 속으면 안 돼. A는 1은 절대
되면 안 돼. 이거 찾아놓고 시작하는 거야. 네. 나중에 찾을 수도 있어. 풀다 보면 나올 거야. 왜 이걸 체크해야 되는지. 자, 여기서 얘의 근이 x는 2래. 그럼 뭐 해야 돼? 그렇지. x에다 2 넣고 계산하래. 2의 제곱은 4니까 4 a 마이너스 1 빼기 2 a 제곱 플러스 1 더하기 2 a 플러스 1이 0이야. 전개 4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2a 플러스 2는 0. 동류항을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a 제곱 4a 2a 6a 상수항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4는 0. 다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 인수분해 됩니다.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은 0. a는 2 또는 1이야. 어떡하지 했는데 아까 우리 뭐였다고? a가 1이면 안 된다. 나 2차 안 되는데 그 1차 방정식 되는 건데 따라서 1은 탈락. 따라서 유일한 a는 몇이다? 2다. 2다. 그럼 끝난 게 아니야. 그 2를 찾으면 이제 뭐가 된 거야? 2차 방정식이 뭔지 완벽하게 되는 거지. 네. 요게 1단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2 대입하면 x제곱 2 대입하면 4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5x 2 대입하면 3 곱하기 2니까 6. 요거 풀어주세요 이거예요. 네. 풀어서 아까 알려줬던 이거 말고 다른 답이 뭔지 알아달라는 거지. 네. 그럼 자 요거 인수분해 이렇게 되죠? 네. x는 2 또는 3 근데 2 빼고 왜? 이미 아까 알려준 거니까 또 다른 근은 몇이다? 3이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도 이미 백발백중 때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 있었죠? 네. 수 정도만 다를 뿐. 이 정도면 뭐 같은 문제다라고 할 정도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논술형 2번. 자, 이번 주부터 토요일 날 오후 5시 오는 겁니다. 네. 자, 가로의 길이가 11, 세로의 길이가 5인 직사각형이 있다. 가로의 길이가 11, 세로의 길이가 5인 직사각형이 있는데 문제에서 가로는 1초마다 2씩 줄어들고 가로는 1초마다 2씩 줄고 세로는 1초마다 1씩 줄어든대. 얘 세로도 1씩 줄어든대. 1초에 1씩 줄는데. 자, 그러면 x초 후 가로 길이는 어떻게 될까? 네. 1초에 2씩 줄어들거든? x초에는 11 빼기 2x. 줄어든대. 얼마씩? 2x초만큼. 맞아? 1초에 2, 2초면 4, 3초면 6 이렇게. 네. 그러면 x초 후 세로 길이는 5 마이너스 1x. 그렇지 1x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서 새로운 넓이는 뭐가 돼요? 11 마이너스 2x 곱하기 5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네. 새로운 넓이가 처음보다 40 줄어들었대. 그럼 얘가 몇이 됐으면 좋겠어? 원래 처음 넓이가 몇이야? 55 근데 40 줄어들면 몇 남아? 40이 줄어들면? 15 그렇지.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가 몇이었으면 좋겠어? 15였으면 좋겠어. 이 소리야. 여기가 40 쓰면 안 돼. 아. 알겠어? 네. 줄어들어서 생긴 넓이가 40이요가 아니라 원래 넓이보다 40만큼 줄어들었어요. 아, 15가 됐다고? 한글을 잘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자, 전개해보면 55 빼기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1x니까 마이너스 21x 플러스 2x 제곱은 15. 이쪽으로 이항해줘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 21 2 8 8 5 8 5 40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5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1 맞지? 네. 그래서 x 아이고 2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8은 0 x는 2분의 5 또는 8이거든? 네. 근데 8초면 8초면 여기 16cm 줄어든다는 거거든? 말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유, 그렇게 긴 시간은 안 되고 요것만 될 것 같아. 그래서 답은 2분의 5초, 2.5초 뭐 이런 식으로 분수 소수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는데 자, 오늘 두 가지를 저기 연습장을 하나씩 줄 테니까 적으세요. 집에 가서 지금 2개를 적어준다 했잖아? 각각 10번씩 해오세요. 두 개요. 어차피 2차 방정식 때도 써먹어야 되는 거니까. 뭐 적어요? 이제 해줄 거예요. 자, 서준 거 잘 하고 있다고 하는 아, 그형식 그거 AX 제곱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그 형식 유도. 근해 공식 유도 과정.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만들어라. 자, 그러려면 영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겠지? 네. 자, 그때 우리는 뭐로 하지? 처음에? x제곱의 개수로 나눠. 그래서 양변을 x제곱의 개수인 a로 나누는 거지? 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 그 다음은 상수 이항. 상수항 이항.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의 목적이 뭐야? 완전 제곱식은 수 이걸 만들기 원하는 거였지? 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여기에 반의 제곱. 반에 제곱. 반이 몇이야? 여기다 분모에 2 곱하면 반이 되는 거지? 네. 2a분의 b. 의 뭐가? 제곱. 제곱이 필요하지? 네. 그럼 분모 제곱, 4a 제곱분의 분자 제곱,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우변에도 더해줘야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달성됐습니다. 좌변이 완전 제곱식 되고 싶어서 이걸 한 거잖아. 네. 그럼 완전 제곱식 x하고 아까 찾아놓은 반 있지? 네. 여기다 그대로 써주면 되죠? 제곱은 하고 여기 써야 되는데 이게 좀 지저분하니까 우리 통분해서 하나로 묶는 게 있었지? 네. 요거를 통분하는 과정 여기를 통분하는 과정을 보면 여기 분모가 4a 제곱이니까 분모 분자에 4a씩 곱해주면 되겠지? 네. 여기도 곱하기 4a 곱하기 4a 해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4ac 더하기 4a 제곱분의 이 제곱 되지? 네. 그래서 분모 똑같으니까 4a 제곱분의 b 제곱부터 쓰는 게 좋겠죠? 여기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까 판별식에 해당되는 애가 여기 등장하지? 그래서 이제 여기다 그렇게 써주는 거지. 자, 너네가 이제 과정 유도할 때 이런 거 써 안 써? 서술형 쓸 때 써 안 써? 논술형 쓸 때? 수행 평가할 때? 안 써도 돼요. 그래요? 그냥 여기서 바로 여기로 넘어와도 돼. 니네가 이제 옆에 사이드에다가 까먹었어.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지. 알겠어요?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줘야겠다. 다시 쓸게. 아니, 틀린 건 아니고. 자, 여기다가 자, 노란색 펜으로 쓴 건 니네가 안 써도 되는 거야.
흰색 분필로만 쓴 것만 니네가 쓰면 되는 거야. 노란색은 계산한 거잖아. 그치? 노란색은 안 써도 돼요. 흰색만 쓸 수 있으면 돼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뭔가를 제곱한 게 얘죠? 네. 그럼 우리는 뭐가 돼? 뭔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가 안으로 들어가야겠지. 네. 이렇게 되지? 자, 그런데 4a 제곱은 2의 제곱과 a의 제곱이니까 제곱수는 바깥으로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x 플러스 2a분의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자, 얘만 이항하면 이제 끝나는 거지? 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해놓고 보니까 우리 둘이 분모가 똑같네? 맞나? 네. 그래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여기서 얘는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생님 저 이미 통분된 거 알아서 한 번에 썼는데요? 해도 되기 때문에 네. 얘는 안 적어도 상관은 없지만 연습할 때는 적는 게 좋겠죠. 네. 과정이니까 이걸 10번씩 써보셔야 돼요. 자, 까먹은 사람들은 뭐 하면 돼? 인터넷. 구독, 좋아요를 누르고 여러 번 봐주세요. 말 안 했어? 자, 이거 됐지? 영상 자료가 있으니까 반복해서 봐. 자, 됐고 그 다음 아까 했던 거 한 번 더 정리해서 씁시다. 저것도 써야 돼요. 표준형 유도. 자, y는 자, 얘를 표준형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뭐예요? y는 a 요런 꼴로 만드는 거지. 여기 완전 제곱식 포함되어 있잖아. 요 꼴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자, 이제 등식의 성질은 못 써먹는다고 그랬죠? 오케이? 여기 y를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요 둘을 a로 묶기. y는 a x제곱. 그러면 ax제곱 되지? 이렇게 곱해서 bx가 되려면 a분의 bx 하고 c는 좀 나가 있을래?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길 원해. 그래서 요거에 반의 제곱을 더했다 뺐다.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다 더하기 4a 제곱분의 b제곱 빼기 4a 제곱분의 b제곱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y는 a 하고 얘는 뭐 한다? a를 곱한 다음 바깥으로 나가줘야 되는 거지. 맞아요? 네. 얘네는 완전 제곱식이 될 거고. 맞아요? 네. 그래서 a하고 x 반 하고 너 나오면서 a를 곱하니까 a 하나 약분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하고 더하기 c 이렇게 있지? 네. 됐나요? 네. 끝났어. 이미 끝났어. 그러면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 꼭지점의 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그렇지.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니까 네. 마이너스 2a분의 b 콤마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플러스 c. 하고 옆에 쌍수 c. 이거 물론 통분해서 하나로 묶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겁나 복잡해. 응? 써본 거 보면 꼴랑 3-4줄밖에 안 되는데. 너무. 오케이? 네. 이거 할 거 알아야 돼. 엄청 중요해요. 뭔가 기억이 났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야.
조금씩 써와요. 각각 10번씩. 저기 누구냐? 지구야 꺼주세요. 하게. 바이바이.